저는 결혼 10년 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효부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단순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가끔 가스불 끄는 걸 잊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질지,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것도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 약 챙기고 병원 예약하고 기저귀 갈고 밤마다 혹시 넘어지실까 몇 번씩 깨서 확인했습니다. 결국 저는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남편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하는 건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엄마는 가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내 옷까지 병나겠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늘 제게 말했거든요. 당신 아니면 우리 엄마 못 모신다.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10년 동안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 세상은 집과 병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갔지만 결국 며칠 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같이 제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 제일 많았다. 친딸보다 더 잘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친척들도 다 돌아가고 남편과 저만 빈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처음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드디어 제 고생을 알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도 안 계시니까 당신도 편하게 살아. 이상했습니다. 뭔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이혼은 조용히 하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한숨 쉬듯 말했습니다. 사실 나 좋아하는 사람 생긴 지 좀 됐어. 엄마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10년을 시어머니 돌보는 데 바쳤습니다. 아픈 시어머니 두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고 친구도 포기했고 직장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이었던 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자유잖아. 자유라는 말이 그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허무해서,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신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보호자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혼자 살아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주말에 아이와 공원 가서 웃고 늦잠도 자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원망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다고 감사해야 하는 건지 아직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하며 살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요.